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7,000달러 마이너스 4%, 이더리움 3,200달러 마이너스 8%, 리플 마이너스 10%, 솔라나 마이너스 12%, 전체 히트맵 시뻘겋게 폭격을 맞았습니다. 새벽 동안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는 뉴스 나오고 비트 알트 할 것 없이 대폭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그나마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SEC 조사에는 이더리움 하락크고 메인 알트, 자바알트 할 것 없이 쭉쭉 빠지는 상황인 SEC 소송 걸린 유니스합은 겨박제 맞으면서 작년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미국 정부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24시간 안에 공격할 수 있다는 발표 때문이고요. 시작은 이스라엘이 작년 10월부터 가자지구 공격하는 와중에 3월에 이란 대사관 공격하면서 최종 타격이 가자지구가 아니라 배후에 있는 이란이라는 데 쟁점이 있습니다. 지난 이란 대사관 공격에도 큰 문제 없는 듯 하다가 결국에 미국은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다 발표를 한 거고요. 미국 정부의 이런 발표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기 전에도 1월 24일 미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러시아 내 여행 금지령 내리고 우크라이나 대사관 가족 철수하는데 강력하게 조치를 했고요. 당시 러시아는 시작부터 군사훈련뿐이다, 전쟁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연막작전이었고 수십만 명 희생되는 전쟁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금융제재 피하려고 달러 보유량 낮추고 유로화, 중국 위안화 위주로 자산 구성 변경하는 등 전쟁 준비도 철저하게 해둔 상태였고요. 전쟁 나지 여부는 미국 뉴스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은 전쟁 진짜 발발하고 3월 3일 뒤늦게나 대사관 철수를 했고요. 키우 수도 함당 안 돼서 다행이지 함당 만약 3월 전에 되었다면 인명피해도 날 수 있었죠. 공격 리스크에 석유 가격은 당장의 추가 상승은 안 나오는데 원달러 환율이 먼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1350원 핵심을 밑에 들고 140원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환율 차트로 보면 올해 1월부터 여기 이야기해드린 지점인데 빨간색 저점 라인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저점 안 무너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끝내는 이번 같은 큰 상승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작년 10월 금통이 경기 좋을 때 1360원 핵심 매물대도 돌파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매물대는 1400원 이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환율 올라가면 테슬라, 애플, 미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자에게는 그나마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국내 물가는 수입 비중 크고 중국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쉽게 안 떨어질 수가 있죠. 이란 공격 이외에도 원달러 상승하는 이유는 하루 전 이창용 한은 총재 나오는 금통위에 있었습니다. 금통위에서 한국 물가 2.3% 웃돌며 금리 인하 어렵다,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이후에 따라서 인하를 하는 거고 4월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정치권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금리 인하 시그널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 부동산 분매수 타이밍은 하반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1월, 2월에도 저점 한번 찍었었는데 당시 사회초년생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렇게 미국 고금리 지속되고 물가 안 떨어지면 한국도 쉽게 금리 못 내리는 거죠. 이란 전쟁 불확실성 거시 환경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65,000달러 핵심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요. 7만 달러에서 64,000달러까지가 블렐러 ETF 이후 구매자가 가장 많은 구간인데 이란 전쟁 리스크로 뚫고 내려갈지 4월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빨간색 99일선 터치할 가능성도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안전한 매수 타임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이란 공격이 확전될지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48시간 이후 공격만 하고 그냥 미국 중재로 흐지부지 되는지 아니면 러우 전쟁처럼 전면전으로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러시아처럼 철저히 준비된 전장보다는 단발성의 보복 공격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부터 빠르게 7만 달러 재반등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전쟁 났을 때 여기 구간인데 안 그래도 비트코인 3만 달러 바닥 찍었다가 핵심 매물대에서 간신히 반등을 했었고요. 그러다 러우 전쟁 터지고 다시 3만 달러 리테스팅을 했습니다. 러시아 전쟁 나고 루블화돼 비트코인 가격은 69,000달러 신고점까지 급등은 했지만 달러 가격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던 거고요. 루블화 가치가 급락을 했던 거죠. 전쟁 리스크에 해외 도피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비트코인 가져가기
사용하기 편안하고 러시아도 미국 금융 규제 피해서 당장에 쓸 수 있는 코인이니까 3월 금리 인상과 함께 재반등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재평가된 거죠. 그러다 루나 코인 사태 터지고 바닥 및 지하실까지 내려갔습니다. 알트코인은 SEC 규제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비트코인 핵심 매물대는 64,000달러가 지켜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신에 세력들도 러시아 전쟁 때 리스크 작았다는 점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롱 포지션 청산되고 또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SEC 소송 진행 중인 유니스왑은 이란 공격 경고에 추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2% 하락입니다. 일주일 만에 27% 하락, 2주 만에 36%, 한 달 만에 43%나 빠졌고요. SEC 소송에 유니스왑 이렇게 하락 오면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8% 하락했듯이 알트코인 투심 약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거래량이 빠르게 못 따라붙는다는 거죠. 22년 러우 전쟁 때 보면 알트코인 충격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컸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2년 신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은 했지만 마지막 상승이었고 비트하고 같이 루나 사태 이후 2년간 바닥 디테스팅에 들어갔습니다. 300빌리언 정도 바닥 만들어서 다행이지 2019년 이전까지 폭락했다면 100빌리언 아래 알트코인은 시즌 종료가 아니라 잊혀진 자산이 되는 거죠. 러우 전쟁 때도 알트코인 시장 충격은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력에서 우위 있는 기간 비중 높은 비트코인은 가격 방어가 용이했지만 개인들은 전쟁 뉴스만 보고 판단하니까 공포심리에 빠르게 알트코인 대량 매도를 했고요.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이번 하락으로 피보나치 786까지 내려놓았지만 빠르게 반등 오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 38이나 0.5 조정도 쉽게 오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충격으로 얼마나 버틸 수는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 자산이 시장 리스크에 786 버티는 거지 알트코인 아무리 300빌리언 저점 확인하고 올라왔더라도 비트코인 64,000달러 핵심 매물대 무너지면 알트코인도 큰 충격이 옵니다. 알트 거래량도 3월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반등폭 역시 작을 수가 있고요.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올해 미국 대선하고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약간 지지율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고령 나이 많은 점 말고도 한국하고 같이 미국 물가도 상승한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한국도 야당이 압승하는 것은 정부가 빠르게 물가 못 잡는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마카세 같은 고급 음식점은 원래 가격이 높았고 국밥이나 정식 일반식도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 욕심에 금리를 내려버리며 물가 더 오르고 민심은 완전히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4월 10일 미국 물가 나왔을 때도 바이든이 3월 물가 조금 높을 수 있다 이야기했고 뉴욕타임즈 3월 뜨거운 인플레이션율 보고서에서는 바이든에게 물가 상승은 정치적인 타격이라고 하고요. 때문에 트럼프도 예상보다 높은 3월 물가 보고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율 비난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확전으로 이뤄지면 유가 더 오르는 거고 바이든 재선에도 매우 부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리플 CEO 갈링하우스 알트코인도 현물 ETF 출시될 수 있다고 프랑스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외 다른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추종하는 현물 ETF 출시될 수 있을 거다. 대신 SEC의 공격적인 알트코인 태도로 인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비트코인 ETF 이미 승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도 순차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솔라나, 리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래량이 높고 코인 거래소 파이 계속해서 ETF로 나스닥은 가져오려는 상황입니다. 블렐라, 피델리티 큰 운용사 아니더라도 비트와이즈, 아크 인베스 같은 중소 ETF 운용사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리플 ETF이고요. 비트코인 ETF 승인은 되었지만 블랙록이 50% 과점하는 상황이라 피델리티, 아크 제외하고는 큰 수익도 못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비슷하며 규모 큰 블랙락 통해서 현물 ETF 메인 투자를 하고요. ETF 큰손은 국부펀드, 연기금이 다수인데 최대한 블랙락 통해서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하죠. 리플 ETF 출시는 갈링하우스가 언급했지만 1월에도 했던 말이고 당장에 불확실한 마당에 시장은 안 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 가격도 크게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란 전쟁 리스크에 리플 마이너스 10% 하락은 더 크게 왔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